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LA 공립초등학교에 성소수자 학생 동호회가 생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진출한 이정우 선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우선 리그 적응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실버 슬러거 도전에 대한 의사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자 지구 라파 지역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어느 대학에 배정할지 오늘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황 수석은 1980년대 정보사의 기자 흉기 테러 사건을 언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 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 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LA 공립초등학교들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동호회 성격의 클럽이 생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이 4살부터라는데요. 대부분의 한인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입니다. 이름과 함께 본인을 칭하는 대명사가 무엇인지 소개하라고 합니다. 친구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발표한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레인보우 클럽의 활동 가이드라인입니다. 레인보우 클럽은 LAUSD가 4년 전부터 운영해온 초등학교 대상 LGBTQ 동호회입니다. 가입 대상은 킨더가든 준비반인 4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심지어 학교는 학생의 클럽 참여를 학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교육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일 뿐더러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가르칠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아직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보호상으로서 부모님들이 가이딩을 하셔야지, 그런 거 저는 솔직히 학교에서 그거를 너무 개입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너무 투얼리라고 생각해요. 최근 이 레인보우 클럽 시행을 알린 원더랜드 초등학교 한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호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 자체가 부족한 데다 관련 교육을 받은 심리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선생님이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한테 설명할 때부터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다루는 어떤 그런 포괄적인 그룹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포장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생님도 그쪽뿐이 아니라 교육뿐이야지 애들 이런 심리를 치료해야 되는지 도와야 되는지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잘 없는 걸로 잘 잠깐 동안 LAUSD에서 뭐 책 보내주고 이거를 읽고 이게 가이드고 뭐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 부족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교내 성중립 화장실 분리와 타고난 성별 보호 등이 담긴 2024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에 이어 레인보우 클럽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공립교육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첫 시즌을 앞둔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선수는 우선 리그 적응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실버 슬러거 도전에 대한 의사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저희 SBS 하주은 기자가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 이정후 선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 만난 이정후 선수. 처음 맞는 메이저리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제가 이 리그에서 뛰어보진 못했기 때문에 뭐 숫자적으로 내가 뭐 안타를 몇 개를 치고 타율을 어느 정도 내고 뭐 이런 숫자적인 목표는 사실 세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단은 적응을 아직 다 끝내지 않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적응을 한 다음에 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다 보면 뭐 개인적으로 또 숫자적인 목표도 세워서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최근 가장 관심이 집중된 허벅지 부상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했습니다. 부상은 심각하지 않고 몸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일단 시즌 개막까지 컨디션 조절을 위해 당분간 시범 경기 선발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큰 것도 아니었고 사실 그냥 예방방지 차원에서 빠진 거였고 또 지금도 역시 한번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아예 없애고 가자 해가지고 좀 더 쉬고 있는 거지 막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정후는 데뷔 시즌인 만큼 적응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첫 시즌 성적에 대한 욕심도 은근히 내비쳤습니다. 김하성이 수상한 골든글러브도 좋지만 실버 슬러거가 더욱 탐이 난다며 도전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상 같은 거는 또 제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형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에서부터 수비를 잘하셨던 형이어서 뭐 형이 한국인 최초 또 골드글러브 수상했는데 뭐 저도 적응 잘해서 좋은 모습 계속 보인다면은 저도 뭐 실버 슬러거 저는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이정후 선수가 훈련 중인 애리조나주 스커츠데일 스타디움에는 많은 자이언츠 팬이 몰렸습니다. Well, I hope he just does as well as everyone else is. They obviously saw something in getting him as a player. So I hope he's on base a lot. We get to cheer for him. That he'll really fit in as like a Giant. There's a lot of chemistry with the San Francisco Giants teams, and I think he's that kind of player that I think he'll be consistent. He'll come up with the big hit at the big time.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이정후를 응원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시범 경기가 끝난 후 오는 28일, 이정후는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애리조나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피란민들이 몰려있는 가자 지구 라파 지역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의회 외교국방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파 지상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마스 제거를 위해선 라파 진입이 불가피하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런 결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הבהרתי לנשיא בשיחתנו בצורה הברורה ביותר שאנחנו נחושים להשלים את החיסול של הגדודים האלה ברפיח ואין דרך לעשות את זה זולת כניסה קרקעית. 한 달여 만에 성사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한 겁니다. 라파는 피란민 100만 명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로 인도적 지원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공격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에도 하마스 간부 은신처라고 주장하며 가자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공격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상 간 통화 때 합의한 이스라엘 고위급 방미 대표단과 대안을 협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인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작전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라파 진입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Doing something like that without a credible and clear plan, without a plan that also doesn't address for the various humanitarian pieces, would be a disaster. 이르면 이번 주 이스라엘 대표단이 워싱턴을 찾을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뚜렷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공개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구동하는 엔진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만에 열린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 만석이 넘는 좌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인공지능의 상징이 된 검은 가죽 재킷의 젠슨 황이 청중의 환호 속에 등장해 달라진 위상을 뽐냈습니다. Welcome to GTC. I hope you realize this is not a concert. 젠슨 황이 공개한 건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AI 칩 B100입니다. B100의 연산 처리 속도는 현재 최신 AI 칩으로 평가받는 H100보다 2.5배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블랙웰은 최대 10조 개의 매개 변수로 확장되는 모델에 대한 AI 훈련과 실시간 거대 언어 모델 추론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층 진화한 초거대 AI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Generative AI emerged and a new industry begins. AI generation will create incredibly valuable software. A new industrial revolution. 블랙웰 제조는 타이완의 TSMC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반도체 성능이 개선되는 질적인 부분이랑 또 시간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뛰어넘은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전격 공개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HBM, 고대역 폭 메모리 공급을 놓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AI 기술의 종점이라는 로봇의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도 공개했는데 종합 AI 회사로 진화하려는 포부를 드러낸 걸로 평가됩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한국 의료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어느 대학에 배정할지 오늘 발표합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국립대의대와 학생 수가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 정원이 많게는 2배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오늘 확정 발표할 걸로 알려졌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인구와 의료 수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 의대별로 나눠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대학별로 규모가 확정되면 올해 대입부터 증원 인원이 반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증원을 늦출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거라며 단계적 증원이나 증원 연기를 일축했습니다. 다음 달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를 구성해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의료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00명 배정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의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49명인 정원을 250명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한 충북대에선 이주호 부총리의 방문에 맞춰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증원 신청을 철회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원 분배가 확정된다는 또 얘기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들의 목소리를 전하러 나왔습니다. 의사협회는 대학별 증원 확정 발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행위라며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 파괴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신임 회장을 뽑는 투표를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한국 정계의 소식입니다.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과거 언론인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조금 전 사퇴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합니다. 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황수덕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황수덕은 지난 14일 일부 출입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MBC는 잘 들으라며 1980년대 정보사 백색 테러 사건을 언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1988년 8월 당시 오홍근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 자택 앞에서 기사 논조에 불만을 품은 정보사 군인들에게 흉기 테러를 당해 허벅지가 30cm 이상 찢긴 사건입니다. 이후 야당과 언론계에선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황수덕의 경질과 사과를 촉구했고 여당에서도 황수덕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황수덕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퇴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 만에 황수덕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다시 치러진 서울 강북 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조수진 변호사에게 져 탈락했습니다. 양문석 후보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 후 다시 치러진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현역 박용진 의원이 노무현 재단 이사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해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득표율 해당 후보자 대리인들이 다 보고 가셨는데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득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로 30% 감산 페널티를, 조 변호사는 여성 정치신인 가점을 최대 25%를 받을 수 있어 박 의원이 이기려면 64.2% 이상을 득표했어야 하지만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로 치러진 전략 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 의원은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며 정치와 민주당이 더 합리적이기 위해 이번 과정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 매국노로 비하한 양문석 후보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재검증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달라. 정치인 비판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이 대표 입장이 확고한 만큼 재검증에서 양 후보 공천이 뒤집힐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1일 남았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양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도 지역을 찾아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254개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주는 자리.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총선 승리는 역사적 책임이며 패배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종북 세력이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만하거나 국민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거듭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강벨트인 서울 동작과 마포, 서대문을 잇따라 찾아 선거 지원에 나선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강원도 춘천과 원주, 경기도 이천과 성남을 잇따라 찾아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일꾼을 뽑았는데 일꾼이 왕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라고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몇 년 지나지도 않는 시기에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과일값을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날이라며 민주당 자체로 최대 151석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영국에서 백인 소년이 흑인 학생을 구타하고 신발에 키스하라고 강요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백인 학생들이 교복 차림으로 주택가를 지나가던 흑인 학생을 밀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겁먹은 표정이 역력한 흑인 학생을 계속 따라가며 괴롭히는데요. 끊임없이 흑인 학생에게 내 신발에 입을 맞추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 결국 흑인 학생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릎 꿇어 백인 소년의 신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영상은 영국 잉글랜드 북부 컴브리아주에 있는 한 학교 근처에서 촬영됐는데요. 영상이 공개된 뒤 가해 청소년 4명은 증오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흑인 학생은 최근 짐바브웨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학교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네요. 이번엔 미국 미주리주의 한 박물관으로 가보시죠. 행사가 열렸나 본데요. 그런데 참석자들 모두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다들 모자로 착각한 건 아닐 테고 왜 이러나 싶죠. 사실은 세계 기록을 세우려고 모인 겁니다. 원작 소설이 7천만 부 이상 팔린 인기 애니메이션 캡틴 언더팬츠에서 영감을 얻어 최다 인원이 머리에 속옷을 착용하는 도전에 나선 건데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1분간 버티다가 인증사진을 찍으면 도전 성공! 이날 무려 355명이 참가해 이 분야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지만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 싶네요. 다음 달이면 한국의 인기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현지에서 판다 학대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 보물이라더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판다가 문 앞으로 다가가려고 하자 옆에서 길고 커다란 쇠삽이 들어옵니다.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퍽퍽 판다의 몸을 2차례 세게 찍는데요. 이에 물러난 판다가 다시 다가오자 또 여러 번 삽으로 때립니다. 중국 산시성의 칠링 스바오 과학공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공원 측은 사육사가 사육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해당 사육사를 해고하고 다른 직원들도 교육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지 사람들의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제의 공원이 푸바오가 가게 될 공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겠다며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장시성의 한 도로입니다. 집채만한 트럭이 신호에 걸려 멈춰 서는데요. 그런 트럭 뒤로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길 건너편으로 가려는 모양이죠. 아무리 차가 다 서 있다고 해도 위험한 일인데요. 그런데 한층 더 아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 아이 어디서 나왔나 보셨나요? 빙 돌아서 가면 멀고 트럭 밑을 통과하는 게 지름길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트럭이 움직였더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요. 이후 현장에 있던 시민이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아이와 아이의 부모는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한국에선 가상 장례식 체험이나 멍때리기 대회 같이 독특한 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작은 돌을 키우는 반려돌이 유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et rock입니다. 실제로 반려돌을 키우는 사람들은 돌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산책할 때 갖고 다니며 돌에게 힘든 일을 털어놓으며 위안을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에서 반려돌 유행 현상에 대해 바쁜 한국인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은 또 하나의 특이한 방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려돌을 취급하는 한 한국 업체 대표는 한 달에 150에서 200개의 주문이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인 운영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디어번 소재의 블루피쉬 아시안 퀴진이라는 스시 식당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지법에 해당 식당을 운영하는 MKK 홀딩스와 한인업주 김성희 씨와 김민규 씨, 영김 씨를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식당 한인업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종업원들에게 미시간주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당 $3 67센트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정상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공정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블루피쉬 식당에서 근무했던 종업원들은 한인 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시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 33센트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조직적인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북동쪽 로즈빌에서는 전문 절도단이 무려 $10만 상당의 모터사이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는데요. 판매점 정면을 차로 부수고 침입해 순식간에 훔쳐 달아났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검은 승용차와 상업용 트럭 한 대가 상가 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금 지나 승용차는 모터사이클 전문 판매점 정문으로 돌진합니다. It just feels surreal, like, you know, we can't believe this happened to us. You can see them with the smash car hit the front door. 정문과 벽이 부서지면서 한때의 무리가 판매점에 침입해 모터사이클을 끌고 나옵니다. 어제 새벽 세크라멘토 북동쪽 로클린시에서 벌어진 모터사이클 떼강도 사건입니다. 절도범들이 첫 모터사이클을 훔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 도난당한 모터사이클을 포함해 피해액은 무려 $10만 넘습니다. Bikes came out to around $60,000, and that's just what they got away with because there is other damage because when they blew through the door, those doors actually hit some other motorcycles and caused more damage. 절도범들은 범행 뒤 정문을 부수는 데 이용한 도난 차량과 모터사이클 2대를 남겨두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잡힌 절도범들에 대한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네, 어제 저녁 LA 하늘에 빗줄기와 비행운이 선명하게 나타나 많은 주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서 쏘아올린 펠컨 9 로켓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어제 저녁 7시 30분 직전 민간 상업용 위성통신망 스타링크 2세대 위성 22개를 실은 펠컨 9 로켓을 산타바바라 카운티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X의 공식 X 계정에서 생중계됐으며 발사 직후 많은 주민들이 빗줄기와 비행운을 목격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는 지난해 9월에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 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 힐링.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2번을 받았는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후보들도 있어서 이른바 방탄을 위한 거라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받았습니다. 남성 비례 1번이자 전체 2번은 조국 대표가 받았습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신장식 대변인은 4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 의원은 8번입니다. 반윤 인사들을 당선권에 전진 배치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국회의원 배지로 가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부적격자들이 뛰어든 것입니다. 조 대표는 무슨 방탄이냐며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자신부터 자신의 부인의 범죄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는 그게 방탄이지 무슨 방탄이냐라고 대놓고 싶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두 번째는 데드덕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민생 토론을 빙자한 관권 선거를 계속한다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선 15석까지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 다른 민주 세력과 조국 혁신당이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15석 전후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이제 5석 전후를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 대표는 목표는 여전히 10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서른 의원 등 32명의 지역구 공천을 확정하고 대선 결선 투표제 등의 정치개혁 공약을 내놨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늘 열린 대장동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은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이 대표는 선거 유세를 위해 강원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재판 때도 이 대표는 당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 허락 없이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오후에야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가 또다시 불출석하자 법정에선 검찰과 변호인 사이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은 이 대표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지켜지지 않으면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제1야당 대표로 선거가 갖는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4월 10일 총선일 전까지는 출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줄 수 없다며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구인장 발부 같은 강제 소환 카드를 꺼낸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이 대표 없인 증언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해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재판 불출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검찰 독재 국가의 현실입니다.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다음 대장동 재판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인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공중폭발 모의 시험도 진행했다면서 이 방사포에 전술 핵을 탑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로 늘어선 6문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일제히 발사됩니다. 북한은 어제 김정은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서부지구 포병부대가 600mm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세대 핵심 타격 수단의 하나인 초대형 방사포를 장비하고 중요 화력 타격 임무를 맡고 있는 서부지구의 포병부대 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함경북도 앞바다에 있는 알섬으로 보이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발사 순간 뒤편에 여분의 발사대가 서 있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가 6발 이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서 핵탄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중폭발 모의 시험을 진행했다며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핵 탑재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는 한미 군 당국이 KN-25로 부르는 군사체계로 남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전술 핵탄두 화산 31형을 초대형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다고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중폭발 모의 시험에서도 핵 탑재 가능성을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KN-23이나 24에 비해서 위력이 약한 600mm 방사포지만 공중폭발 실험을 통해서 핵 탑재가 가능한 수단임을 어필하면서 위협의 강도를 유지하려는. 김정은은 언제라도 적의 수도를 붕괴시킬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을 향한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허친슨 중학교가 한국어반을 개설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허친슨 중학교가 한국어반을 개설합니다. LA 한국교육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놀웍 라미라다 통합교육부의 허친슨 중학교와 한국어반 신설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년 뒤에는 초등학교에도 한국어반을 개설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연결되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CBB뱅크가 다음 달까지 신규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오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4,000의 수수료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CBB은행은 계좌 신규 개설 이후 첫 3개월 동안 4만에서 8만 달러를 유지할 경우 $1,000 크레딧을, 8만 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 $2,000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추가 3개월 동안 같은 잔고를 유지할 경우 추가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3월 31일부터 국제선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대한항공은 미 중남부 항공교통의 중심 도시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인천부터 댈러스 노선을 주 4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된 캐슈넛이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6개 주에서 판매된 트레이더조 제품 50% 저염 로스티드와 숄티드 홀 캐슈추 일부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인도와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오는 2025년 2월 21일과 3월 1일, 8일, 10일까지 제품입니다. 유타주에서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한인 남성이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샌후안 카운티 셰리프국은 룸메이트 백인 남성 2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유모 씨를 2건의 가중살인과 1건의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안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